주식은 안 사도 돼요. 아무 지장도 없어요. 사는데. 예를 들면 주식을 안 산다고 해서 내가 생활이 힘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주택은 필수제예요. 내가 저녁에 잘 곳이 필요합니다. 집을 안 사도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자산적인 측면에서는 사는 것이 오히려 길게 보면 더 이익일 건데, 다만 안녕하십니까. 망고쌤TV를 운영하고 있는 RM부동산연구소 최윤성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동안 격차는 더 벌어질까요? 격차가 더 벌어진다. 저는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데이터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궁금해서. 분당이 있고 일산이 있죠. 1기 신도시라고 하고 90년 초반에 입주를 했었는데 처음에 똑같은 가격으로 입주를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은 이제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아파트가. 이제 요게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집을 사느냐 안 사느냐는 본인의 선택일 수 있지만 이 자산 입장에서 보면은 그 자본주의는 어차피 돈을 계속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계속 늘어나는 거니까요. 돈이요. 집이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그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산을 취득하는 것이 자본주의에서는 무조건 격차를 벌리는 방법이 되겠죠. 어차피 자본주의는 인플레를 숙주로 자라는 괴물이니까 쉽게 생각하면 욕조에 물을 계속 틀어놓은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게 그러면 수익이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수익이 올라가는 게 이제 가격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 속도를 일반적인 소득이나 이런 걸로 따라가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도 사지 않으면 격차가 더 벌어질 거다. 그런데 다만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 모든 집이 다 자산 격차를 벌이지는 못할 거다. 예전에는 모든 게 올랐다. 앞으로의 세상은 모든 게 풍부한 세상이 될 거다. 예전에는 모든 게 부족했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사도 올랐어요. 쉽게 생각하면 중계동의 아파트에다가 2천만 원을 보태면 강남의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이런 기사들이 97년, 98년에 도배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0배 이상 차이 나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핵심지에 좋은 아파트를 사야지 격차를 더 크게 벌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아파트를 고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좋은 아파트는 이게 물리적으로 콘크리트 덩어리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입지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살기 좋은 곳이 좋은 아파트죠. 그럼 예를 들면 일산이나 분당 살기는 다 좋습니다. 다만 가격 차이가 날 뿐이거든요. 자산 격차를 벌이려면 가격 차이를 벌이는 핵심 요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걸 보통 우리가 입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입지를 떠나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또 뭐가 있냐면은, 아까 욕조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욕조에 물을 틀어놓으면 물이 올라가요. 수위가 올라가죠. 그게 가격이 상승하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인데, 그런데 이게 욕조가 점점 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올라가는 속도가 느려지거나 오히려 더 수위가 낮아질 수도 있겠죠. 그게 뭐냐면, 저는 주택시장이라는 공간이 계속 넓어지고 있는 곳은 살기는 좋을지 몰라도 가격이 덜 오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예를 들면 그 공간이 넓어진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아파트의 공급이 계속 늘어난다는 이야기하고 동일한 거죠. 그렇게 보면 분당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의 공급이 거의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격 상승 속도가 똑같이 인플레가 발생하는데 똑같이 인플레가 발생하지만 분당은 3배 이상 오르고 일산은 가격이 못 오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아파트라는 공간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신규 공급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시면 지리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분당은 산으로 쌓여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아파트를 새로 지을 공간이 없습니다. 근데 30년이 되기 전에는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가 없잖아요, 또. 그러니까 여기는 30년 동안 공급이 계속 없었던 거고, 일산 같은 경우에는 한강 하류잖아요. 퇴적평야가 넓게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일산이라든지 파주라든지 김포라든지 금당 같은 경우에는 넓은 평지가 많다 보니까 논밭이죠. 그래서 거기는 공급하기가 쉬웠어요. 계속 아파트라는 공간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인플레는 똑같이 발생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 결국에는 입지가 좋아, 살기 좋은 아파트는 어디든지 있어요. 하지만 많이 오르는 아파트는 조금 다른 거다. 그래서 입지보다는 이런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치명적인 착각은 무엇인가요? 착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현실에 충실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플레가 계속 발생해야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면서 일을 하고 그 부산물들을 공유하면서 좀 더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아담 스미스의 이론이었어요. 그걸 좀 쉽게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이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길게 보면은 결국엔 집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기 집이든 남의 집이든 필요하단 말이죠. 장기적으로 보면 인플레로 인해서 계속 돈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집이 너무 비싸죠.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좋은 곳에 좋은 아파트가 너무 비싸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너무 비싸니까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치명적인 착각인데, 사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여전히 비싸고 예전에도 비쌌습니다. 부모님에게도 물어보시면 예전에 아파트가 쌌냐? 라고 물어보시면 부모님도 비쌌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아파트는 예전에도 비쌌고 지금도 비쌌고 앞으로도 비쌀 것이다. 근데 그 감정적으로 비싸다고 해서 이성이 흐려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앞으로도 돈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주택이라는 공간이 늘어나지 않는 곳은 계속 가격이 오를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집이 비싸다고 해서 떨어지기를 기다리시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양극화가 더 생길 거고, 그로 인해서 자산 격차도 생길 거고 행복감에도 많이 타격을 입을 거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내 집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행복은 사람에 따라서 기준이 다른 거죠. 어떤 곳에서 행복을 찾느냐의 문제인데, 이제 자산 측면에서 보면은 자산이 클수록 행복이 비례한다라고 가정하면 내 집이 없으면 행복감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사실 이런 거 요즘에 밥을 못 먹어서 굶는 사람들은 없고, 모든 게 풍부하잖아요. 이제 먹냐 안 먹냐의 문제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먹느냐 아니냐의 문제죠.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은 많거든요, 사실. 근데 좋은 집에 사느냐 안 사느냐, 요거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결국에는 뭐냐면 앞으로 집을 안 사면 집값이 떨어질 거냐, 아니면은 집을 안 사고 있으면 집이 계속 올라가지고 격차를 더 벌릴 것이냐, 이런 문제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오르는 곳만 더 오를 거다라고 보시고,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내 집이 없는 것보다는 집을 가지시는 게 더 좋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주식은 안 사도 돼요. 아무 지장도 없어요, 사는데. 예를 들면 주식을 안 산다고 해서 내가 생활이 힘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주택은 필수제예요. 무슨 이야기냐? 오늘 내가 저녁에 잘 곳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딱 무조건 참여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내 집으로 참여하느냐 임차로 참여하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럼 집을 안 사도 행복할 수 있어요. 자산 격차가 벌어져도 참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임대로 사셔야 되는데, 그럼 임대료는 안 오르냐, 이런 문제하고 똑같은 거죠. 의외로 매매도 많이 올랐지만 임대료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최근에는 월세 500짜리도 나온다, 이런 건데 고가 시장 이야기고요. 중저가 시장에서도 100만원, 200만원 월세 나오는 것은 요즘에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럼 앞으로 그러면 월세는 안 오를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통계를 한번 뽑아봤는데 10년 전의 매매보다 지금 현재의 전세 가격이 비싼 비중이 얼마 정도 될까? 서울에서.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뽑았냐면 실거래 기준으로 10년 전에 매매 거래랑 전세 거래가 있었던 것 중에 현재 10년 후에 전세 거래가 있었다. 그러면 서로 비교하는 거죠. 10년 전에 매매 가격이랑 현재의 전세 가격을 서로 비교해요. 그래서 뭐가 더 높은지 비교해봤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87%가 10년 전의 매매보다 지금 전세 가격이 더 높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 인생이 길지 않습니까? 100백이 현재 나이가 남아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그래서 집을 안 샀어. 그러면 전월세로 살겠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높은 임대료 차라리 10년 전에 사는 게 낫겠다, 이런 후회를 뒤늦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집을 안 사도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자산적인 측면에서는 사는 것이 오히려 길게 보면 더 이익일 건데, 다만 모두가 원하는 곳에 집을 사는 게 더 좋을 거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월급으로만 버티는 사람과 자산도 일하게 만드는 사람의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자, 월급만 받고 버틴다. 요거는 통계적으로 이미 월급만 받으면 안 된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자,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라는 사람이 있죠. 그분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300년 동안 선진국의 데이터들을 연구해 보니까 결론이 이거였어요. 자산으로 취하는 이득이 증가하는 것보다 월급이 증가하는 게 훨씬 적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너무나 크게 벌어진다, 이런 결론이 이미 있습니다. 그게 21세기 자본론이라는 책인데요. 엄청 두꺼워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결국 뭐냐면 월급만 받아서는 시간이 갈수록 격차가 벌어진다는 것이 이미
통계적으로 선진국 데이터 300년 이상의 데이터로 이미 확정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주택시장은 감정을 좀 배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자, 감정적으로 비싼 거는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비싸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그래서 앞으로 더 안 비싸질 거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미 통계적으로 다 나와 있는 사실인데도 부정하고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그걸 부정하려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집은 평생 살면서 가장 큰 소비 활동이라 생각하거든요. 그게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똑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집을 구하고 안 구하고를 내 감정에 치우치거나 또는 그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은 자기가 보고 싶은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소개해주는 그런 영상의 내용을 가지고 결정하지 말고 팩트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있거나 영상이 있다면 꼭 찾아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인이 믿고 있는 그런 유튜브나 영상들 좋은 분들 많지 않습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이 자기의 생각을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추천드리는 게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진짜 집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본인이 믿고 있는 사람이 1년 전에 했던 이야기, 6개월 전에 했던 이야기, 영상이 다 박제돼 있으니까 그리고 2년 전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돌려서 한번 보시라. 그리고 그때 했던 이야기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한국부동산원에 가면 주택,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펴 놓으시고 2023년에 그때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고 2024년에 영상 한번 들어보시고 실거래 지수가 실제로 얼마나 올랐는지 내렸는지를 보시고 그런 식으로 검증해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 6개월 단위로 몇 개만 보시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물론 모든 걸 맞출 수는 없겠죠. 정말 고장난 시기가 아닌지 그냥 하루에 2번 맞는 시기가 아닌지 맞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뭘 믿어야 할까요? 내 감정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팩트를 믿어야 할까요? 지금은 그거부터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집을 사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정해야 하는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뭘 보시는 게 좋냐면은 일단은 입주 물량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집은 집값은 매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 투자나 자산 형성을 하실 때 주식이나 코인을 접하시기가 쉽죠. 왜? 가격이 돈이 얼마 안 드니까. 그래서 주식이나 코인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어차피 주식이나 코인은 말씀드렸지만 필수제 시장이 아니고 주택은 필수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평생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집이든 남의 집이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주의에서 돈은 계속 늘어나니까 금리가 매우 중요하죠. 금리는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금리하고 수급 그러니까 신규 입주 물량이 집값을 결정한다. 그래서 집값은 금리와 수급의 함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금리는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개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금리는 대응의 영역이지 결코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보면 이제 수급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야 된다. 입주 물량 데이터를 요즘에 알려주는 사이트들이 되게 많으니까 앞으로 아파트가 얼마나 공급이 되는지 이런 모습을 보시면 되는데 똑같은 가격에 10억짜리 집이 있다고 하면 어디를 살 것인가 이런 거 고민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3년 내에 입주 물량이 없는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 3년 지나면 수익률이 확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길게 보시고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금리하고 수급을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집을 사면 좋은 건 알지만 돈이 없어서 집 살 생각도 못한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부동산 투자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집은 필요한데 임대료는 갱신형이고 계속 올라가는 거고 주택 가격은 한번 사면 영원히 그 집은 그 가격이 고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 지나고 나면은 높은 임대료의 고통을 받게 되는 거지. 근데 집은 한번 샀으니까 10년 전에 샀으면 10년 전 가격이 나한테는 10년 전 가격인 거잖아요. 그래서 집은 사는 게 좋은데 돈이 없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오늘의 당신을 바꿔야 된다. 이거 약간 감성적인 건데 뭐냐면 그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생각해봐라. 집값을 내릴 수 있냐 없지 않냐. 근데 집은 계속 오를 것 같지 않냐. 그러면 방법이 없다. 방법 없는데 그냥 길게 놓고 보면 답이 있다. 500 받아서 300 쓰고 200 저축하지 말고 500 받으면 받자마자 300만 원 이자 내고 나머지 200으로 생활해봐라. 그러면 인생이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방법이 없어. 돈 열심히 모아가지고 뭐라도 하나
사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는 이제 월급하고 집하고 둘이 일하는 거죠. 혼자 일하는 것보다 둘이 일하는 게 훨씬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남들하고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친구들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뭐 이자를 내야 되니까 돈을 안 쓰겠죠? 그죠? 돈을 안 쓰고 또 내 집을 샀으니까 불안하겠죠? 공부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빚을 갚는데 뭐 하루 이틀 만에 갚는 건 아니잖아요. 5년, 10년 계속 갚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5년,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본인은 아껴 쓰고 공부하고 저축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10년을 산 사람하고 그냥 집이 떨어질 거다 막연히 그러고 앉아있는 사람하고 격차가 벌어지는 게 이게 나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거주를 위해서 산다면 돈이 많이 필요하죠. 대출 많이 땡겨야 되니까 막 3, 4번 있어야 되고 1, 2억이면 충분히 내가 실거주 안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캡 투자라든지 뭐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에 미리 투자해 놓고 있는 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코인도 하고 뭐 잡조도 하는데 그런 거 사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빨리 오릅니다. 월급보다는 빨리 오를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일하는 사람을 계속 늘려야지. 그게 방법이죠. 1억 정도 있으면 서울에서는 쉽지 않으니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사야 되잖아요. 쉽지 않으니 지방으로 가야 됩니다. 지방으로 가야 되는데 지방 그러면 이제 그 사지로 몰아넣는 거거든요. 지방은 더 심해요, 양극화가. 그래서 부산 같은데 핵심 지역에 1억 초반으로 살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사놓으면 어차피 부산이 바닥이니까 사이클이 있잖아요. 2, 3년 뒤에 엑시 딱 하면 괜찮을 겁니다. 아마 최소 5천만 원 이상 벌 수 있을 거다. 부산은 부동산 투자를 하기에 매력이 없는 곳 아닌가요? 그게 오해죠. 그게 오해고 어떻게 보면 부산이 서울보다 10년 이상 빠르다. 그 부동산 시장 움직이는 게 서울도 그렇게 될 거다. 서울도 이미 그 차이가 나고 있잖아요. 그 착각이라는 거죠. 그게 또 착각이라는 거죠. 인구 거주로 되면 집값이 떨어질 거다. 이게 착각이라는 거죠. 인구 거주로 되면 돈이 줄어드냐 이거죠. 집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돈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가격은. 그걸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인구 거주로 된다고 돈이 사라지진 않잖아요. 그게 돈이 사라지는 거는 마이너스 성장을 장기적으로 지속하면 돈이 사라지는 거지. 근데 그게 마이너스 성장이 언제 올 거냐 이런 거잖아요. 한국은행에서 이제 인구 추계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인구 관련 보고서도 내놨는데 그거 보면 2050년 정도 되면 우리가 마이너스로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050년에 갈 거니까 2025년부터 그럼 집을 안 사고 있어야 되냐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럼 2025년부터 2050년까지는 평균적으로 많이 오르겠죠 가격이. 그리고 2050년이 되면 그때부터는 역성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면 2025년부터 2050년까지 뭐 한 10억 오르고 그 다음에 천천히 빠지겠죠. 그러면 그때 2025년에 떨어질 거니까 지금부터 떨어질 거니까 지금부터 안 사야 되냐 그런 논리랑 똑같은 거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조금만 상식이 있으신 분이면 당연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서울의 집이 비싼 건 사실이고 저도 인정합니다. 비싸고 싸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더 오를 거냐 안 오를 거냐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거죠. 비싸지만 더 비싸질 것이냐 이제 점점 싸질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렇다 그러면 아파트 시장의 사이클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 아파트 가격의 결정 원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의 감정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아파트 슈퍼사이클이라는 책을 저술한 이유도 이런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다. 너무 유튜브나 매체에 더 휘둘리는 것 같다. 그리고 알고리즘이라는 게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 속으로 사람을 계속 더 깊은 심연으로 몰아넣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한 곳에 너무 집중해 있는 것 같을 때는 반대쪽 의견들도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23년 전에 첫 집을 샀는데 정말 영끌을 했고요. 저도 월급의 80% 이상을 무조건 저축을 했습니다. 제가 월급이 125만 원이었는데 저는 100만 원밖에 안 썼거든요. 그렇게 2년 모아서 모은 2천만 원으로 영끌해서 집을 사고 그게 점점 불려가지고 6년 전에는 강남 입성도 성공했거든요. 자, 근데 지금 제가 23년을 하면서 느낀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오래 기다리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방에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고 실제로 저도 그랬거든요. 오랜 기간. 하지만 그런 건 없더라고요. 한 방에 인생을 바꾸는 거는 수학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거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여러분 미래의 당신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오늘의 당신을 바꾸셔야 됩니다. 대출 같은 경우에도 많이 두려워하시는데 어쩌면 저의 성공은 대출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500만 원 월급을 받아서 이자를 200을 들어내고 300을 가지고 아끼면서 사는 것이랑 500을 받아서 그냥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것이랑은 천지 차이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빚을 갚고 집을 샀으니까
샀으니까 공부를 하고 그래서 오늘의 내가 바뀌고 이게 쌓이고 쌓여서 10년이 지나고 나면은 내 인생이 바뀌는 거고 미래가 바뀌는 것이지 한 방에 뭐 사가지고 인생이 팔자가 바뀌고 주식 하나 사서 뭐 10배, 100배 올라서 주식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이런 거는 그냥 잠시 지나가는 운일 수도 있고 거기에 비해서 더 큰 실패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해봤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조금씩 노력한 사람들이 노력하면서 하루하루 쌓아서 10년 지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그냥 집값은 떨어질 거야, 주식은 하면 안 돼, 코인은 무서운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까르페 디엠 그러고 놀러 다니고 하루를 즐기는 사람들보다 10년 지났을 때 더 격차가 많이 벌어져야 이게 나라다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은 적어도 아직은 그런 나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오늘의 당신을 바꾸셨으면 하고 거기에 저의 책이 또는 저의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